범띠 같은 경우에는 일을 저지르고 후회를 많이 해요. 단기간에 그 꿈이 빠바박 하고 이렇게 아니구나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칠성사 수연보살 스님 모시고 결혼을 늦게 하면 좋은 사주가 있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결혼을 늦게 하면 좋은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띠별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. 우리가 특징이 좀 있는데 일단 띠 중에서는 이제 범띠, 그 다음에 우리 용띠, 범띠, 용띠, 그 다음에는 개띠, 요렇게 되겠고 또 닭띠까지 조금 포함이 되겠어요. 근데 요 네 가지 띠 중에서도 유력하게 조금 혼자이면서 좀 늦게 결혼을 우리가 추천하는 띠로는 정말 좀 이 띠들은 좀 많이 조금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오히려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더 좋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범띠하고 용띠입니다. 물론 이제 결혼 늦게 하라고 좋다는 거는 실패에 대한 거를 깔고 있기 때문에 늦게 하라는 겁니다. 그러면 그게 또 상대방하고 보통은 성격적인 불화를 많이 일으켜서 이혼을 가장 많이 겪는 거고, 그다음에는 또 배우자의 어떤 불의의 사고 또는 본인이 겪는 어떤 사고수라든지 또는 어떤 조금 안 좋은 영향들인데,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좀 포함을 해서 말을 조금 아끼죠. 보통은 안 좋다라고 그냥 덮어버립니다. 나이 드신 분들은 압니다. 그러면 띠가 세다는 말을 또 하죠. 근데 띠가 세가지고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기 진취적이고 자기 개발에 좀 앞서고 남들보다 뒤지는 걸 싫어하고, 그다음에 사회성을 볼 때 좀 남들보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사회성에서 좀 뭔가 내가 두각을 일으키고 또 남자로 따지면 밖에 가서 리더가 되고 두령이 되고 요런 거는 또 좋다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럼 결혼수에 있어서는 이런 여성들이 내가 내 성격이나 내 고집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났을 때 자기 위주의 어떤 삶을 많이 꾸려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.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우자와 마찰 또는 충돌 요런 게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혼자인 거를 또 즐깁니다. 혼자인 걸 즐기다 보니까 누구의 간섭을 좀 싫어하겠죠. 그러면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사람도 좀 자유롭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내 성향대로 좀 가고 싶어 하니까 주변에서 어떤 좋은 배우자감이 있다 하더라도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면 아, 나는 싫어. 내 타입이 아니야.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무언가를 하고 혼자 즐기고 혼자 여행을 간다든지 옆에 사람을 두더라도 좀 빈번한 또 바뀜이 있다든지 인연법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, 외로움, 고독, 쓸쓸함 이런 게 있고요. 그다음에 요 사람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에서는 진취욕이 좀 많아요.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띠가 또 하나 추가가 되면은 12띠 중에 그럼 너무 많은 띠 아니냐 하는데,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말띠들도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. 자, 공부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내 성공에 대한 그런 강한 성취욕이 강하고 자기 개발, 자아 개발에 대한 그런 꿈들이 좀 강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결혼의 맹목적으로 시기가 맞으면 '아, 저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되겠어.' 하고 하겠지만,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학업이면 학업, 그다음에 뭐 사업이면 사업, 내 일이면 일, 이것들이 너무 바쁜 관계로 해서 결혼을 놓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요 띠들에서 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 일을 누구보다도 좀 진취적이고 열성적이고 좀 하고자비들이 좀 많아요. 자,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사주라고 나오고요. 그다음에 남녀 마찰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 이분들 결혼하시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다른 친구들 또래보다는 조금 결혼이 늦는 시기가 왔다 싶으신 분들은 내가 다른 배우자를 만날 때 내가 조금 자신을 낮추고 상대한테 우리가 말하면 그런 성격이 못 되더라도 비율을 맞춘다 하죠. 비를 거슬린다 이런 말처럼 비를 조금 맞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합을 좀 가지시면 좋은 배우자도 충분히 만나실 수 있고요. 좌우지간 자기 할 일들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.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든지 아직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자기 공부라든지 자기 어떤 개발을 위해서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분들 특징이에요. 자, 혈압과 화합, 조합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결혼이 늦지만 충분히 좋은 분들을 만나실 수 있고, 자, 이분들이 조금 이제 결혼을 진짜 늦게 해야 되는 요 안에서 깊은 내막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부터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요. 이분들이 결실이 늦기 때문에 결혼도 좀 늦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. 초년에 했다면은 특히 우리 범띠 같은 경우에는 일을 저지르고 후회를 많이 해요. 그러면은 이성에 대해서도 '아, 저 사람이다. 저 남자다. 아, 저 여자다.' 이게
우리가 말하는 뭐 느낌적인 느낌이죠. 그런 필링이 왔을 때 필링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. 그런데 뭐 시간이 짧게는 6개월, 1년이 되면 단기간에 그 꿈이 빠바박 하고 이렇게 '아니구나. 내가 봤던 사람이 아니다. 살아보니까 정말 아니다.'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, 다른 분들보다는. 자, 그리고 인제 자, 우리가 인제 특징적인 거는 그렇고요. 한 서너 가지에서 이분들은 이 띠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조금 늦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내가 교제하던 연인이 있는데 남자, 여자 불문하고 남자면은 여자친구, 여자면 남자친구인데 직전 교제하던 또는 과거에 교제하던 여자,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헤어질 때 본의 아니게 좀 안 좋게 끝이 너무 좋지 않은 이별을 했다. 이런 분들은 최소한 텀을 다음 결혼 배우자를 만나서 할 수 있는 거 조금 늦추세요. 그리고 그분들하고 무슨 우리가 뭐 어제 헤어졌는데 너무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고 싶고 빨리 그 사람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고 나이는 찼다 이래서 빨리 이렇게 또 선을 봐서 정략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순차적으로 있죠. 그러면 뭐 3개월, 6개월, 1년 아니면 결혼에 요즘 다들 골인 하더라고요, 시대가 시대인 만큼. 그렇지만 과거 청산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는 업보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어쨌든 헤어진 인연하고 정리할 때 너무 끝이 좋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조금 기간을 조금 두는 게 좋다. 내든 그쪽이든 뭔가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. 이렇게 나오고요. 두 번째는 미혼인데 이별수를 좀 빈번하게 겪었던 분들. 그러면은 조금 이성에 대해서 편려까지는 아니라도 여자친구가 좀 많았던 분들, 그다음에 남자친구가 좀 많았다. 경험이 남자친구들이 많이 스쳐갔다. 이런 분들. 과거 연애 경험이 좀 많았던 사람들도 그 연애가 끝나면 결혼 상대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뭐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연인이 없는 시기를 보낸다든지 최소한의 그런 좀 공백을 좀 두셨다가 새로운 사람 만나서 다시 교제를 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그 인연들에 의한 사람은 당장 어제부로 오늘부터 이별을 하고 만나진 않지만 그 인연의 끈에 의한 어떤 원리적인 아닌 작용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결혼에 갈 때까지 어떤 인연법 정리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뒷소문이라든지 부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한 세 번째는 사귀던 연인이 이게 좀 중요한데 사귀던 연인이 사귀던 중에 몸수를 크게 다쳤거나 그 사람이 여자 입장에서 남자친구, 남자 입장에서 여자친구 그 사람이 사귀던 교제 중에 사고를 크게 다쳤거나 몸을 크게 다쳐서 장애를 입었거나 또는 본인이 심한 교통사고나 뭐 어떤 뭐 질병에 시달린다든지 큰 장애를 입었거나 이렇게 돼서 교제를 끝냈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는 교제 중이거나 할 때는 서로가 결혼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. 또 그에 따라서 상대방이 몸이 다쳤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 좋은 중에 이런 이별을 겪었다면은 그 결혼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.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는 한이 맺혔다 하죠. 뭔가 조금 따라다니는 기운이 있다고 봐요. 나는 남자친구 입장에서 장애를 당했는데 여자친구가 그 이후로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 뭐 사연이 또 그러니까 몸이 장애를 해서 뭐 어떻게 됐는데 미래가 안 보인다 해서 여자친구가 떠났다. 그런다고 해서 다른 남자친구가 바로 결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은 '가서 잘 살겠느냐. 이 남자친구 시절에 이렇게 돼서 너만 바라보고 못 잊고 있는데.' 뭐 또 요런 게 있겠죠. 자, 그래서 쪼끔 고런 부분이 있은 분들이 쪼끔 오히려 결혼이 좀 늦어지더라도 내가 쪼끔 상대방 배려 차원이라도 인연 정리 차원이라도 쪼끔 기간을 두시고 가는 게 서로 미래가 쪼끔 밝게 나오고요. 자, 어두운 것도 좀 막아 주고 그리고 고런 것들은 또 문제가 쪼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이건 마지막인데 교제하던 상대방 중에 교제하던 중에 이거를 우리 인간에서 이쪽에서 풀이할 때는 원진의 상충이라 합니다. 꼭 남녀 사이의 위아래 5살 차이가 원진, 6살 차이 위아래를 상충.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 살이 원진에 서로가 만나서 좋아 가지고 죽자 살다 못 살다고 만났는데 서로가 끝이 피해를 주고 몸수를 다치고 남녀 간에 뭐 이런 치정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끝이 몸이 다치고 그래서 상대방이 교제 중에 자살을 하거나 사망하신 분들 또는 상대방이 교제 끝에 한쪽이 옥중고라고 해서 감옥에 가는 거. 뭐 여자를 때렸다, 데이트 폭행 이런 거 있죠. 남자한테 무슨 치정을 했다. 이런 거 상대방 몸수를 피해를 주고 크게 다친 상태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좋으려고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감옥을 가는 거. 요런 사람들이 보통은
혼자 사는 분들도 좀 많겠고, 교제 중에 특히나 자살 원인이 연인한테 있다든지, 또는 자살 행위를 했다든지, 아니면 사망하신 분들이 생긴다든지, 교제 중에.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원한 기운이 좀 남아있는 거죠. 원진살, 원상충살 빼고 원앙의 기운. 원앙이라는 거는 새가 한 쌍인 거. 그 다음에 꽁이나 닭이 한 쌍인 거를 원앙이라고 합니다. 이게는 이제 저승에 가서도 자기 짝을 찾는 거예요. 새가 한 마리인데, 새는 인간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수보다 조금 뭐 사람이 자기 행복을 찾아서 다 사연이 있을 수 있는데, 오히려 조류 쪽에서는 아주 강하거든요. 새들이, 저도 새를 키워봤는데 한 마리가 가면 한 마리가 죽어요. 굶어 죽어요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앙이라는 게 씌어요. 보통은 교제 중에 한 사람 먼저 가버리면은 만약에 교제 중에 여자친구가 자살을 했다. 교제 중에 남자친구가 자살을 했다. 약혼날 받아냈고, 또는 신혼 초에 그런 일이 생겼다. 마찬가지고, 요런 분들은 서로 이거를 텀을 아주 길게 가시든지, 결혼 못 한다는 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결혼을 늦게 하면 좋은 사주 안에 반드시 포함이 되니, 여러분들 뭐 어쨌든 좋은 분들 만나서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